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방, 그러니까 최전선 전투에 곧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말쯤 배치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해 일진일퇴를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최전선입니다. 정말 우리 국방부가 밝힌 대로 북한군은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는 건지 집중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24일 SNS를 통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첫 번째 부대가 러시아 최전방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기초 훈련을 마치고 쿠르스크로 이동했고 그 모습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탄약과 방한복, 침구 등을 지급받았고 북한군의 훈련과 군사작전 등의 책임자로 예쿠로프 러시아 국방 차관이 임명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어제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통해 북한군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전장 배치와 관련해서는 밝힐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If the DPRK soldiers enter into combat, they would be co-belligerents, and that is a very serious issue.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정원과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내일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출국합니다. 대표단은 오늘 28일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북한군 파병 현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이 쿠르스크는 절반은 우크라이나, 절반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가장 치열한 최전선입니다. 러시아로서는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뺏긴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곳이라는데요. 어떤 곳인지 정다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건물에 꽂힌 러시아 국기를 내리고 바닥에 내던집니다. 곳곳엔 불에 타 뼈대만 남은 러시아 전투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공습했을 당시 모습입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남서부 쪽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반격에 성공하면서 점령한 곳입니다.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 영토를 뺏긴 건 쿠르스크가 처음입니다. І сьогодні кілька разів вже доповідав головком Сирський щодо фронту та наших дій і витисканню війни на територію агресора. 우크라이나군은 한때 서울 면적의 약 2배를 점령했지만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 있던 병력과 체첸 공화국의 특수부대까지 투입해 다시 절반 가까이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군은 개전 이래 최다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교전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러시아는 나머지 쿠르스크 점령지를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군 파병을 인정했습니다.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러시아 하원은 러북 조약도 공식 비준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상 북한군 파병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일명 북러 조약이 이날 오전 러시아 하원의 비준을 받은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파병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Там есть статья 4. И мы нисколько никогда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тносится к наш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행사장을 찾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 면전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peace in Ukraine, a just peace in line with UN Charter, international law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하지만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은 불행히 가정에서도 종종 다툼과 소란, 재산 분할, 싸움도 일어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불가피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하원이 북러 조약을 비준한 데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군의 즉각 철수와 불법적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 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북한을 노스코리아, 북한이라고 부르자 북한 DPRK 정식 국가명으로 부르라고 항의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발뺌했습니다. 우현기 기자 보도 보시고 안희 기자 이어갑니다. 북한 외교관이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It's nothing more than groundless rumors aimed at tarnishing the image of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t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UN Charter.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위기를 연장해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비방 캠페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국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The Ibrahim missile that landed on Ukraine has clear Korean letter markings. There are video clips online in which North Korean soldiers are dressed up in Russian uniform and speak Korean.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The sender denies. However, the recipient does not clearly deny. Strange, isn't it? 그러자 북한은 제대로 된 반박 대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뜻하는 DPRK로 부르지 않았다며 국호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And my delegation is strongly protesting the RK delegation who called the name of my country as North Korea. 앞서 하루 전에도 주 유엔 한국 대표부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거론하자 북한 대표부가 발끈하며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안희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긴박합니다. 지금 방금 나온 속보예요.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이르면 모레 북한군이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이제 실제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단순 전방이 아니라 전투구역에 북한군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교전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북한군은 당초 우크라이나 전장과 거리가 먼 후방 극동 지역에서 주둔 중이었는데 최근 6,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도 현지 시각 그제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목격됐다며 군인들이 탄약과 침구, 방한복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초에 진입해서 일부 점령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이 러시아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요충지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이곳에 투입됐다면 교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 특수부대가 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교전까지 한다면 역할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투입한 만큼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가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번 북한군의 파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준비된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단적인 예시가 앞서 6월에 체결된 러북조약 4조입니다.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다른 나라가 지체 없이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파병을 위해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또 다른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무기와 탄약을 비롯해 러시아를 지원한 지 오래됐다며 상당히 이전부터 전장 정보를 수집하고 파병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북한군은 나름 전술을 짜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전술이 있을까요? 예,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인 만큼 전선을 단번에 흐트러뜨리기 위한 첨입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첨입이란 전술은
쐐기를 박는 것처럼 좁은 지역에 밀도 높은 군사력을 집중시켜서 전선에 균열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첨입해 돌파한 다음 전선의 틈이 벌어지면 그 뒤로 러시아의 기계화 부대가 밀고 들어가 인근 지역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워낙 이 쿠르스크라는 곳이 교전지이기 때문에 북한군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방부 총알바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가 활발해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달 하루 평균 사상자 1,2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사상자는 1,000명이 채 안 됐는데요. 올해 8월부터 쿠르스크 지역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북한군 역시 쿠르스크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어제였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서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한다고 평가한다면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선 올해 말까지 만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상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추가 파병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불똥이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설전으로 튀었습니다. 민주당은 한기호 의원의 우크라이나의 북괴군 폭격 발언에 윤석열 정부가 신북풍몰이를 한다며 계엄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위험천만 윤석열 정권의 신북풍몰이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보낸 문자를 맹비난했습니다. 히틀러 같은 전쟁 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론으로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설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정권이 착착 이미 진행하고 있던 음모가 한기호 문자에 의해서 단지 들통났을 뿐입니다. 저들의 계엄 음모와 전쟁 사주 음모를 막아내고 이재명 대표는 신 실장 문책과 한 의원 제명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의원 문자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여야 하지 않느냐고 민주당에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도 안보마저 선동으로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면서 여당 의원의 문자에 선동거리에 찾았다는 듯 달려드는 모습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안보 리스크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내가 당대표다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에 가서 또 외쳤습니다. 내가 보수정당 CEO라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하려는 이유도 직접 설명했는데요. 배신자라며 항의하는 대구 시민도 만났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대구를 찾아 당원들을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과 각 세우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을 하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제가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대구 경북을 보수의 대주주, 자신을 보수정당의 대표이사 CEO로 표현하며 당대표로서의 정통성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주주인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전체주의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면으로 들고 나서면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대구 방문을 본진 상륙 작전으로 표현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친윤계와 맞선 상황에서 보수의 적통은 본인이라는 확인에 나섰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내일 12.6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합니다. 한 대표는 SNS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 공약이라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가 다음 주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는 다음 주 개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주 만에 다시 취임 후 최저치 20%를 찍었습니다. 위기 상황인 대통령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당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6주 만에 다시 떨어진 겁니다. 4월 총선 이후 7개월째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부정평가하는 요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로 1위를 차지했고 지지세가 높았던 대구 경북 지지율도 일주일 전보다 5%포인트 떨어져 26%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결과에 엄중한 인식 아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에 대해서는 추가 방안이 논의되거나 검토되면 밝히겠다며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다음 달 초 제2부속실 출범 즈음 김 여사 관련한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수익을 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여사 추가 조치와 별도로 과도한 의혹 제기에는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기조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인데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에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동시에 다 나왔습니다. 여야가 세게 붙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법사위 종합감사장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 있도록 제가 검찰에 협조해서 허위 진술을 하면 그렇게 저를 석방시켜 주겠다 그랬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술자리 회유를 언급하며 진술을 조작한 게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뭐 술자리, 진술 세미나, 짜장면, 갈비탕, 소주, 연어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거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감사가 아니라 재판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작, 검찰이 조작. 제발 좀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 검사들이 정말 조작을 했습니까?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갖고 저런 재판을 하고 있다면 제가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이미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왜 자주 소환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기소되고 그렇게 불러내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반면 여당은 대북 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 때문에 이뤄졌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감추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일부러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답변할 필요 없어요. 원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이 전 부지사의 2심 결심 공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오늘 미래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표님 육성록지 재생된다는데 증거인멸 없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법정에선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민과의 대화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이 녹취에선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실제 사업은 H건설사가 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이 대표 육성이 담겼습니다. 2013년 사업자 선정 당시 건설사는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H건설사는 남욱시 등이 보유한 사업 컨소시엄 지분을 인수해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개발 사업 구조를 잘 알았고 대장동 일당들과도 소통했던 정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시공사가 어디인지는 주민 민원이 있어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도 아파트 시공사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오히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녹취엔 이 대표가 우리 시에서 재정적 이익을 제일 많이 줄 때를 찾아 사업권을 판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위례 의혹 재판은 마무리되고 앞으로는 대장동 개발 혐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수사 속보를 이어갑니다.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를 치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치료 기록을 근거로 문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 제기됩니다. 최다한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문다혜 씨.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씨와 피해 택시기사는 사고 나흘 뒤 형사 합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를 졌다고. 그래서 뭘 제시를 하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그래갖고 한 거예요. 이에 문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택시기사의 치료 기록을 확보한 경찰이 문 씨에게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기록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문 씨가 숙박업을 통해 탈세를 했는지 여부도 국세청과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하고의 공동의 협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것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오늘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수백 명 인파가 한꺼번에 몰린 명품 브랜드 행사장입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고 인파 사이를 지나던 차들은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행사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사람들. 경찰과 안전요원이 경광등을 켜고 질서 정리에 나서지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가 개최한 행사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당초 오늘 새벽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어젯밤 10시 45분쯤 구청의 요청으로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보러 700여 명이 순식간에 몰려들면서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행사가 열린 곳 바로 앞은 2차선 도로인데요. 이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월까지 설치되면서 몰려든 인파로 혼잡을 빚었습니다. 도로 자체가 좁잖아요. 인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저기에도 지금 한 두세 명이 같이 서 있었는데 사고가 난다고 해도 뭐 그렇게 가장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질서 유지를 요청하는 경찰 신고만 4건이 접수됐고 인파 사이를 지나던 버스와 승용차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성동구청장은 SNS에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최 측이 잦은 행사 종료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좁은 도로 옆에 포토월을 설치한 주최 측의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헬로윈을 앞둔 주말이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오늘부터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이태원의 6개 골목에 안전요원 집중 배치합니다. 취재 기자가 이태원에 나가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 금요일 저녁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에는 곳곳에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배치됐습니다. 할로윈데이를 앞둔 오늘부터 이곳 이태원 등 번화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파관리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용산구는 유관기관과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녹사평격광장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특히 중점 관리 지역인 세계음식 문화거리와 이어지는 골목길 6곳의 시작과 끝 지점마다 안전관리 요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좁고 좀 가파른 길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당일에 오기에는 좀 겁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상인들도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는 하지만 붐벼 있으면은 좀 다가가기가 무서워질 것 같아요. 서울경찰청 역시 오늘과 내일 3,012명의 인력을 이태원, 홍대, 강남 등에 배치하는데요. 경찰은 인구 밀집 요인과 도로 경사로 등을 기준으로 고밀집 위험 골목길 25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인파 밀집 신고가 들어왔던 이태원 키농길 등 9곳을 올해 추가 지정하기도 했는데 지자체와 협력해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드라마 전원일기 일용엄니 역으로 유명한 배우 김수미 씨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로 빈소에는 선후배 동료들의 애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 아침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들에게 발견돼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신현준을 비롯해 선후배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까지 뮤지컬 무대에 나란히 섰던 김형준 배우도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저는 진짜 저 어머니 같이 해주셔가지고 1971년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수미 씨는 일용엄니 역을 맡은 전원일기 당시 20대였습니다. 아들로 출연한 박은수 씨가 오히려 2살 연상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리워서 농사 짓는 집에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네. 그 대본을 읽는 순간 벌써 눈물이 나왔어요. 네. 드라마에서 22년간 호흡을 맞춘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이 다가온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김수미 특유의 캐릭터는 수많은 콘텐츠에서 소비되며 대중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목구멍에 푹 찢어졌냐? 그 아빠하고 손만 잡고 내를 둥치고 났어. 빈소엔 취재진의 출입이 통제된 채 낮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정명호 씨는 어머니를 사랑해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들도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발인은 모레 오전 11시에 엄수되며 장지는 용인 아너스톤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어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무단 침입한 괴한.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오늘 긴급 체포됐는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빨간 배낭을 맨 남성이 이스라엘 대사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도 눌러쓴 남성. 잠시 뒤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어제 이스라엘 대사관에 몰래 들어가 유리창과 유리문을 부순 용의자로 경찰이 파악한 인물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어제는 유대교 명절이어서 이스라엘 대사관은 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로 달아난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하루 만인 오늘 오후 1시 반쯤 남성을 대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20대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층은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아서 비상계단을 이용해 진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위 등 위협으로 이스라엘 대사관 앞은 평소에도 이렇게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사관은 이 건물 최상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성을 종로경찰서로 호송한 경찰은 남성에게 특수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전 세계 이스라엘 대사관에 대한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다른 폭력적 행위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출근길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버스가 달려오더니 차들을 들이받습니다. 통근버스가 역주행을 한 건데 4명이 다쳤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차들로 붐비는 출근 시간. 교차로에서 신호가 떨어지자 차량들이 줄지어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버스 한 대가 달려와 차량들을 덮칩니다. 승용차와 화물차를 연거푸 들이받은 뒤에도 좀처럼 멈추지 못합니다. 버스를 피하려고 승용차가 교통섬에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7시 31분쯤. 버스가 역주행을 하며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운전자, 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세종시는 출근 시간 교통사고로 정체가 빚어지자 인근 도로로 우회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는 한 회사의 통근버스로 당시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다 좌회전 차량들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억지로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은 아니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제동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제동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측으로 피항했다는 이런 취지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함께 버스가 실제 결함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지자체가 소유한 하천 부지에 어느 날 잔디밭이 만들어졌습니다. 골프장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골프공을 인근 주택가까지 날려보냈는데요. 정작 부지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은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몰랐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디밭에 모여있는 남성들.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합니다. 잔디밭 여기저기엔 골프공이 널려 있습니다.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드넓은 잔디밭. 그런데 골프장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소유한 하천 부지입니다. 누군가 잔디밭을 만든 뒤 골프를 치러 온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기계까지 들여와 잔디를 관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한 3, 4년 됐나? 풀싱해요. 여기서 절로 치고 저기서 일로 치고.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위험하죠, 그거 상당히. 둔치 바로 옆엔 자전거 길과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골프공이 날아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달리고 볼이 왔을 때는 그 가속이 더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죠. 골프 볼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근 주택엔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듭니다. 집마당 곳곳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인데요. 찾은 것만 10개가 넘습니다. 골프공들이 많이 날아왔네 했는데 5월달 경에 이제 꽃밭을 메고 있는데 새벽에 날아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놀랐죠. 정작 하천 관리를 맡은 구청은 잔디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 보니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적용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하천법에는 따로 그 행위에 대한 그 단속이 없다 보니까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별다를 밟을 예정입니다. 구청과 경찰서는 골프 연습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잔디밭을 설치하고 골프를 친 사람들을 파악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부산 미군 보급창고에서 오늘 새벽에는 울산의 공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불쏘시개에 가돼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는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집어삼킬 듯합니다. 부산 주한미군 55 보급창에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반쯤. 불길과 함께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빨리 꺼질 줄 알았는데 한 2시간 뒤부터 불이 엄청 크게 났거든요. 미군 기지다 보니까 불이 더 크게 날까 봐 좀 겁났습니다. 불은 배관 등
보수 공사를 하던 냉동창고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로 120m, 세로 40m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 데다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작업자들이 모두 철수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다른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잔불 정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급창 주변은 아직도 연기로 가득 차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불은 19시간 만인 오후 1시 반이 돼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55 보급창은 부산항에 들어오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창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군과 소방당국은 합동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울산에선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개동이 대부분 탔습니다. 이곳 역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화재 규모가 커졌고 소방당국은 헬기 2대를 동원한 끝에 6시간이 지나서야 불을 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미국 대선 내일이면은 딱 열흘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막판 상승세를 탄 트럼프, 미국이 세계의 쓰레기통이 됐다며 민주당의 이민자 정책을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오바마 부부와 비욘세까지 앞세워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경합주 애리조나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이민자를 쓰레기에 빗댄 막말을 쏟아냅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When Kamala came in, she deliberately dismantled our border and threw open the gates. We're a dumping ground. We're like a garbage can for the world. CNN은 트럼프가 국경 문제를 핵심 이슈로 내세우고자 반이민주의적인 발언을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발언에서도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를 2초 만에 해고할 거라고 말한 겁니다. It's so easy. I would fire him within 2 seconds. 최근 흑인 등 전통 지지층 이탈로 지지율 고착 상태에 빠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조지아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첫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흑인 인구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에서 오바마의 지지를 강조한 겁니다. We do not need 4 years of a wannabe king, a wannabe dictator running around trying to punish his enemies. 내일과 모레 해리스 유세엔 흑인 여가수 비욘세와 미셸 오바마 여사가 합류하며 막판 집도끼 잡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공화당 텃밭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해리스와 트럼프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허리케인 대응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더스팟 50 조아라 특파원의 현장 취재입니다. 지난 2번의 선거에서 모두 트럼프의 손에 들어준 이 공화당 텃밭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이 한 달 전 이곳을 핥히고 간 허리케인 헐린 대응 문제가 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최대 도시 애슈빌. 지난달 헐린이 이곳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에 휩쓸려 내려온 트럭이 아직도 흙더미에 묻혀 있고 도로 곳곳은 막힌 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애슈빌. 전기와 물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We know of several families that lost their homes, and so those people probably aren't going to even be able to think about voting at this time. 민주당은 집집마다 방문하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이 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몰리면서 이 투표소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in my lifetime because it's really about whether we're going to keep our democracy. I was in an area that was hit very bad and did not really see that much involvement from
Biden or Harris.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1.34%포인트의 차이로 바이든을 꺾었는데 이번에도 해리스와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틀 연속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트럼프의 유세장 앞은 주차장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It's just a question of how good, whether it's going to be a landslide or whether it's going to be a win, but a close win. So I hope it's a landslide.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허리케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They haven't had much help from our government in Washington, I can tell you that.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며 이 상승세 굳히기에 들어간 트럼프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 스파도곡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늘부터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집니다. 번거롭게 병원 영수증 일일이 챙겨서 보험사에 낼 필요 없이 이 휴대전화 앱으로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모든 병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장호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직접 서류를 떼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던 실손의료보험. 오늘부터 이 준비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전산화를 통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앱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번거로움을 줄인 겁니다. 먼저 실손24 앱을 휴대전화 앱 장터에서 검색해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화면에 설치되면 앱을 눌러서 실행하면 되는데요. 간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보험금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 버튼을 누른 뒤 보험 계약 조회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사를 선택합니다. 이후 진료를 담당했던 병원을 검색해 진료 내역을 선택하면 실손보험 청구는 완료가 됩니다. 만약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자녀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계산서나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 산정서, 처방전만 처리가 가능하고 3년 이내 진료 내역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떼고 과정이 좀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플이 만들어지면 제가 번거롭게 따로 신청할 것도 없고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병원들의 참여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일반 병원의 경우 참여율이 17.3%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은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 병원들의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우리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도 이 로봇을 착용하면 걸을 수 있는데요. 영화 아이언맨 슈트가 저절로 입혀지듯 로봇이 직접 걸어와서 스스로 입혀집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남성이 로봇을 입자 일어나 걷습니다. 기존 로봇들은 입는 과정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반면 이 로봇은 발만 밀어 넣으면 스스로 입혀집니다.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로봇 슈트처럼 저절로 입혀지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워크온 슈트는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움직임을 돕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성인 남성의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3.2km까지 보행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좁은 문이나 장애물을 만나도 장착된 3개의 렌즈가 이를 인식해 걸음을 조정해줍니다. 중량물을 취급해야 되는 그런 산업 현장이나 아주 무거운 무기를 들어 날라야 되는 국방 현장이나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족한 근력을 보완해주는 입는 로봇도 있습니다. 골반 양쪽과 무릎에 장착된 4개의 센서가 고관절 각도 등을 계산해 보행을 보조합니다. 비슷한 원리지만 딱딱한 프레임이 없어 일반 바지처럼 입을 수 있는 등산복도 있습니다. 이를 착용하면 오르막길에서 다리 근육이 최대 40% 강화됩니다. 환자나 노약자의 보행을 돕는 것을 넘어 일반인의 근력을 보완해주는 입는 로봇. 우리 일상에 파고들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는 걸 보니 수능 시험이 다가왔나 봅니다. 이제 딱 20일 앞인데
우리 수험생들 긴장도 되겠죠. 그렇다고 청심환 공진단 무작정 먹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서원 기자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청심환입니다. 신경 안정과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 수험생들도 많이 찾습니다. 수험생 할 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 먹었었습니다. 확실히 피곤했던 게 좀 사라지고 좀 긴장이 이완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청심환은 심장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 긴장을 완화시키고 두통과 불면증에도 효과적입니다. 많이 긴장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필요할 때 둘 다 먹어왔거든요. 하지만 수험생들이 청심환을 수능 당일에 처음 먹어보는 경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한의사들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긴장된 상태가 아닐 때 청심환을 먹으면 오히려 졸음이 쏟아지고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험생의 체질과 적정한 복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자주 먹거나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약 복용량이 너무 높아지면서 집중력이 오히려 저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최소 수능 1, 2주 전에 처방을 받아 복용해보고 신체 반응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병원인 것 같은데요. 누굴 찾아 산말리로 왔습니까? 네,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증인 찾아왔습니다. 이번 국감 때 새로 등장한 트렌드가요. 이 동행명령장 발부입니다. 27건이나 발부됐는데요. 동행명령장, 이 국감에 불참한 증인을 찾아서 나서는 거죠. 한 번도 전달에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성공한 그 영상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동행명령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증인 요청을 하기 전날 입원을 결정하셨던데 한 가지만 제가 온 김에 좀 말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날 최재혁 심장 너무 크고 심장이 드신다고요? 네. 보통 증인이 어디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전달을 못 하던데 어떻게 찾았대요? 네, 지난번에도 발부는 됐지만 그때는요, 병실 호수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전달이 안 됐다는데요. 이 의원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공무집행이라면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야당은 고의로 출석을 피했다며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보통 불참할 때 아프다는 이유가 많더군요. 네, 오늘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 명태균 씨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안 나왔는데요. 명 씨는 지난번에도 안 나와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서 실패했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직접 동행명령장 들고 현장 나가면 국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어제 국토위에서도 의원이 동행명령장 집행하러 가면서 정회가 됐는데요. 공무원 증인은 영락 없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증인 찾아 산말리에서 1시간, 2시간 갔다 오는 게 중요합니까? 저 많은 증인 놔두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관 증인들 밖에 세워놓고 동행명령장 쇼를 하기 위해서 정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증인들도 가급적 핑계대지 않고 나오는 게 맞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최민희 위원장 뭐가 논란인가요? 네, 말 그대로요. 말이 많아서 논란입니다. 네, 얼마나 많길래요? 한 시민단체가 직접 세어봤다는데요. 지난 18일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1시간 27분 말했다는데요. 전체 의원 발언 중에 22%를 혼자 말했다는데 평균 의원들 발언보다 5배 많은 거라네요. 지난 7일 과방위 이 최민희 위원장 역시 다른 의원의 5배 넘게 발언했다고요. 보통 상임위원장은 이제 질의를 안 하는데 진행하는데 많은 발언을 했나 보네요. 네, 이 여당 의원들 너도 나도 이 수치 적극 인용하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행적인 기이한 형태의 운영이 만연되고 있다. 두 위원장 약속한 듯 똑같은 말로 대응했습니다. 위원장을 공격하는 정치적 의도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은 내정 간섭입니다. 위원장을 흔들고 시작하는 거 안 참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이죠. 네, 주제 하나 더 볼게요. 국감장을 뭔가 깜짝 방문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로 사실상 마지막인 국감. 늘 정쟁으로 다투는 모습만 저희 여랑야랑에서도 자주 보여드렸죠. 이 깜짝 방문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이 잠시 연출되는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방문이고 그리고 너 분위기 좋네. 네, 마시고. 기자님이 다시 뭐가 좋아진 거죠? 기자님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거죠? 의장을 의심하지 마세요. 분위기 좋네요. 국감장을 이렇게 한 번씩 도나 보죠? 네,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국감장 한 번씩 찾아서 격려하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도 어제 인사에 동참했는데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좋은 얘기를 먼저 들으시죠. 처음인가 뭔가 익숙하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요. 네, 좀 그래 보이죠. 이 여야 지도부가요, 국정감사장을 찾으면 상대당 의원부터 인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 협치의 상징으로요. 오늘로 국감 마친 국회. 이제는 정쟁 말고 민생 밀착 행보 보였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요즘 전 세계가 아파트 열풍입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신곡 얘긴데요.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착안한 이 곡이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될 거라는 평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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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가사와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이 동작, 로제의 신곡 아파트의 핵심입니다. 평소 로제가 좋아한다는 술자리 게임에서 착안했습니다. It's actually like when I first started drinking, I have a song called 아파트 and they're like, what? They're like, what? And I'm like, right? I love that. 생소한 한국의 술 게임에 전 세계가 열광하며 챌린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브루노 마스가 직접 연출한 뮤직비디오에는 태극기를 들고 건배를 외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국내에서도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수능 금지곡으로 불릴 정도. 아파트는 발매 5일 만에 유튜브 1억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발매 직후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에서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초 1위, 일주일 만에 1억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음악방송에선 처음으로 1위에 오른 브루노 마스는 아침 내내 울었다고 소감을 적었습니다. He's been so helpful. He has like a vision for everything. It's so good. I'm such a big fan. 지난 2012년 말춤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이은 또 한 번의 열풍 아파트. 다음 주 초 빌보드 핫백 진입이 유력한 가운데 차트 상위권에 오를지 이목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반짝 추위가 지나가고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도 낮엔 따사롭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저 기온 1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고 최고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하늘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에 최대 60mm, 남해안에 30mm, 그 밖에 남부 내륙에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해안가로 밀려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 12도, 춘천 9도, 대구 13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22도, 광주 25도, 부산 2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추위 없겠고 주 초반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오늘부터 서울 시내 붐비는 골목마다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인파 사고에 대비한 안전 펜스도 세웠고 이 지역 축제에 관리 책임자가 없었던 법도 고쳐졌습니다. 2년 전 참사 뒤에 바뀐 풍경입니다. 오늘 밤부터 인파가 몰린다는데 그래도 이 시민, 경찰, 지자체 모두 방심은 금물이겠죠. 마침표 짓겠습니다. 사고는 방심을 노리니까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